안녕하세요. 오늘 심화 이론반 1강째 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심화 이론반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앞에 그 스크린 화면을 보시면 열공박공 전공 중국어 있죠? 어제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반 그 OT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열공박공은 저의 뼈티가 될 것이다. 제가 가르치는 이 중국어반 그 임고 준비반의 그 하나의 뼈티로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열공박공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 갑자기 오후에 열공박공을 중국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종의 직업병인데 저거는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건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평상시에 늘 그런 이렇게 그 머릿속에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집에서 열공박공을 중국어로 만약에 쓰면 어떻게 말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딱 한 게 그러면 금방 탁 떠오른 게 르공 핑공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 공이 왜 중국어 우리는 공부하다 할 때 공자를 쓰지만 중국어에서 공부, 샤 공부 할 때도 공자를 쓰고 그죠? 른전 공조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공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 공자에서 르공 해서 르공 하면 아마 한자로 르공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중국어 정식 중국어는 아니지만 글자로 딱 보면 중국 사람들도 이게 르공이 무슨 뜻인지 아마 짐작이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식 중국어 단어는 아니지만 또 핑공 같은 경우는 제가 르공 핑공이라고 하면 되겠다. 번역을 만약에 이걸 혹시 한다면 그 생각을 넣어주시 했으면 피는 이제 핀밍 할 때 그죠? 핀밍이라는 뜻은 핀밍더죠. 그죠? 핀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렌전 그죠? 렌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말이죠. 핀밍하는 것은 이제 목숨을 걸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핀밍의 핀자를 따서 르공 핀공이라고 하면 되겠다. 느닷없이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웃었는데 앞으로 르공 핀공 열공 빡공은 우리 저와 제 수업을 듣는 우리 예비 선생님들의 하나의 어떤 그 책상 앞에 딱 붙여놓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삼아서 열심히 한번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그죠? 같은 배를 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 그 기출문제 분석반의 OT를 진행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OT 그 동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 그 심화 이론반 그 기존 그 기출문제 분석반을 포함해서 심화 이론반의 가장 큰 핵심은 서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게 제 가장 큰 핵심 어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가 수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제 가장 큰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민은 지금 현재 그 문법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우리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OT가 끝나고 나면 진행하게 될 문법 명사 파트 수업 자료입니다. 심화 이론반의 수업의 핵심은 뭐 문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 당연히 그 포함입니다. 그죠?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 중국어로 설명하는 것 당연히 핵심 내용이고요. 예, 이제 용파 그죠? 위파 特点和用法 名词的 위파 特点和用法 그죠? 명사의 문법적인 특징, 용법 당연히 설명을 하겠죠. 근데 구구절절히 모든 문법 사항을 구구절절히 이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지천에 널려서 언제나 볼 수 있는 게 문법책이고 문법책을 뭐 몇 권만 딱 독파를 하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는 이제 빠삭하게 쫙 꿰게 됩니다. 그죠? 이제 막 시작한 선생님들 이제 정말 시작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업을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저한테 그 수업을 계속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1, 2월 달에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문법의 그 수업 내용을 보시면 혹시 들으신 선생님들 보시면 굉장히 약간 시시콜콜한 내용도 좀 많이 포함돼 세부적으로 그죠? 어느 귀퉁이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혹시 그게 더 문제화돼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가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사소한 것까지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심화 이론반에서는 그야말로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 1, 2월 달의 수업은 하나라도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자. 그게 제가 신경을 썼던 부분이라면 3, 4월 달, 5, 6월 달 수업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자. 그래서 문법 설명도 이제는 시시콜콜한 것을 뭐 하나라도 사소한 거 놓칠까봐 그런 것보다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탁탁 짚어나가는 식으로 문법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사 같으면 명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법 포인트, 문제가 될 수 있는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죠?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를 따져봤을 때 뭐 명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어 역할을 하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제 그죠? 그거는 간단하게 한두 줄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들, 빨갛게 표시하거나 노란 빨간 글씨로나 아니면 이렇게 색깔을 입혀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可以接受的修饰한 이런 표현들, 제가 색깔을 입혀놓은 이런 표현들, 뭐 보라색을 입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초록색을 입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빨간색을 이렇게 입힐 때도 있고 이런데, 아니면 노랗게 아예 색칠을 하는 부분들, 이렇게 빨간색 이런 게 보이시죠? 화면에 확인이 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리고 서술할 줄 알아야 할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꼭꼭 짚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라, 이거를 외우시라, 이렇게 다 하나씩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위파,特点이나 용파 같은 거 얘기할 때 이런 빨갛게 색칠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명사의 문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인데요. 명스의 우용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잘못 명사가 사용되어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먼 같으면 어떻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 먼은 表示复数다. 그러면 복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표현인데 먼이 어떻게 잘못 오용되어서 나올 수 있는, 오문이 돼서, 그러니까 빙쥐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게 다 문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거든요. 그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먼 하나를 둘러싸고, 우리가 복수 표지를 알고 있는 먼 너무 잘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我们的同学们, 예를 들어서 我们的同学们,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다 잘합니다. 왜? 我们的同学们이 아니라 我们的同学 하든지 我的同学们을 하든지 둘 중에 먼 하나를 떼야 됩니다. 그죠? 我的同学们이 훨씬 더 자연스럽긴 하죠. 我们的同学보다는. 그죠? 어쨌든 이게 합법이 아니라 合法的, 그죠? 符合语法的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문법에 맞는 그러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我们的同学们이 틀렸다. 잘합니다.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뭐 3个中国留学生们 뭐 이런 거 틀린 거 잘합니다. 우리 어법 공부하신 선생님들 이런 거 이제 뭐 도가 튀었다 그래야 되나요?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3거 동시에만 이것도 틀렸고, 그죠? 이렇게 문자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예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하나를 다 그거를 문제화 될 수 있는, 먼 하나 가지고 문제 될 수 있는 걸 다 네 가지로 분석한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外国留学生们很多, 이거 오문입니다. 틀린 거 다 압니다. 留学生们很多 이런 표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이걸 설명해라. 说明其理由 항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문이면 그걸 바로 잡고改正句로 만들고 이유 써라. 이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근데 기술해놨는데 이걸 무슨 문법적인 어떤 문법이라는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해 놓는 거 하고, 답을 이유를 써라 하는 거기에서 딱 맞게, 그죠? 딱 맞춤형으로, 문제에 맞춤형으로 답을 기술하는 거하고는 관점 포인트가 다릅니다. 문법 책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는데 늘 하는 얘기를 갖다가 또 갖다 붙여놓으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나는 55 사이즈 옷을 입는데 66 사이즈 옷을 내 어깨에 걸쳐놓은 거랑 똑같은 그 이상한 그 덜 맞는 느낌, 그죠? 그런 느낌이 딱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답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맞는 소리, 그 문제에 딱 맞는 소리로 답할 수 있도록 제가 딱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 같은 경우에는 别的同学们去旅行了. 이 문장 오문입니다. 근데 왜 오문이지? 만약에 모르시면 제가 또 설명해 놓습니다. 하지만
외워 문제 또 설명해야 되죠. 당연히 또. 그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뭔 하나라도 이렇게 그 설명해라. 빙쥐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네 개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워맨더 나오시면 다 틀렸습니다. 이거. 그럼 왜 틀렸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 그다음에展览馆里人真多 差不多好几百人 이거 다 틀린 거 압니다. 그죠? 好几百人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써라. 이유 써라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뭔 하나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에서 제가 앞으로 설명할 포인트를 명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뭐 동사도 있고 다음에 가면 형용사, 부사, 뭐 동사 중에서도 무슨 동사, 무슨 뭐 이합사, 뭐죠 리허스도 있고 또 아니면은 쌍빈동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슨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그 타동사인데 진짜로는 자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가지면 안 되는 동사도 있고 뭐 좀 까다로운 동사들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동사들 각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 출제가 돼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탁탁탁탁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 딱딱 숨어 있어요. 그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화 시켜 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는 거를 다 일종의 제가 이걸 답이라고 해놓지 않았죠. 모범 답안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범 답안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이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기술 그 서술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술형 답안으로 그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일은 제가 여기 지금 색깔로도 이렇게 또 여기는 또 초록색으로 해놨죠. 뭐 초록색 이게 초록색, 보라색 이런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 제가 기분 나는 대로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끙부능 따이빙이 해놓은데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로해서 적어놓은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은 이렇게 이렇게 유형별로 해놓은 명사에서 요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功能错误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능상의 오류입니다. 우리 아마 그 기출 문제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냐? 展望 틀렸습니다. 그죠? 我展望有机会到上海去访问他 이렇게 됐습니다. 展望이 아니라 愿望 안 됩니다. 展望이도 愿望이는 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명사니까 안 되죠. 愿望은 명사기 때문에 동사 그谓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을 이걸 중국어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愿望은 명사무로 주어 동사 쓸 수 없다. 쓸 수 없고 愿望을 써. 이건 또展望이라고 돼 있네. 어떤 愿望. 예, 愿望은 명사다. 그래서 어떻고 저떻고 하고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된다. 이런 문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我经历了很多事情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经历는 명사입니다. 명사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퍼 포인트가 뭐냐면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어퍼 포인트가 제가 문제화돼서 시켜놓은 이것들을 다 갈라놓으면 명사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어퍼 포인트는 몇 가지로 확실한 거, 그러니까 확실한 거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모든 설명은 이렇게 갈 겁니다. 모든 문법 사항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는 명사가 문제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뭔. 답은 뻔히 너무 잘하는데 왜? 이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서술형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명사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문제가 뭡니까? 명사의 오용, 그러니까 명사의 오용, 그功能错误죠. 기능상의 오류입니다. 뭐냐면 명사와 동사를 구분할 줄 아느냐를 어떻게 묻습니까? 방금처럼 愿望, 뭐 展望 자도 씁니다. 그죠? 뭐 발음이 비슷하지만 사실 아무 상관은 없죠. 愿望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것도 바란다는 뜻입니다. 시황도 바란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단어는 품사가 다릅니다.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죠. 그런 어떤 명사를 징이엔, 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징이에는 명사고 징리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뜻은 비슷하다. 하지만 동사, 명사, 그词싱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그런 용법들을 설명하는 이런 류의 문제. 그죠? 이런 류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가 또 정리해서 나온 게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에는 明天我电话你吧. 딱 봐도 이거 오문입니다. 明天我电话你吧. 그죠? 3번 문제. 지금 그 功能错误의 3번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3번은 明天我
电话你봐.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电话가 이렇게 써도 돼? 당연히 안 쓰죠. 못 쓰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打电话라고 써야 됩니다. 따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를. 그렇게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라고 이 문제를 적어놨는데, 사실 이것은 이 문제를 제가 여기 명사 파트에 내놓은 것은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수업 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문장이 我电话你吧라는 이 문장, 어이없는 문장이 그죠? 내일 너 전화 이러고 한국말로 치면 그겁니다. 내일 전화, 뭐 너 전화.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내일 너한테 전화할게지, 할게 동사가 빠진 말이 되니까 말도 순 엉터리 말이죠. 근데 왜 엉터리 같은 이 말을 이렇게 제가 문제로 내놨느냐? 이거는 뭐 때문에 내놨는가 하면은 전치사가 왜 이렇게 이 문제는 어떤 유형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我兴趣电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我兴趣뭐 电影이라고 하면 我兴趣电影我兴趣打高尔夫球 뭐 이런 식으로 我兴趣我打高尔夫球. 자, 만약에 이거죠. 제가 쓰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문제를 내놨는가 하면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오문입니다. 그죠? 我兴趣打高尔夫球 오문입니다. 그럼 왜 오문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골프 치는데 관심이 많다, 흥미가 있다. 이렇게 어디 갔죠? 방금 있는 거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네. 제가 방금 쓴 거 어디 갔죠? 화면이 바뀌었네. 제가 방금 쓴 게 그거 어디 갔습니까? 이상하네. 예, 만약에 다시 쓰겠습니다. 제가 따스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아니고 약간 이게 판이 좀 달라요, 저랑. 그래서 제가 약간 느립니다. 我兴趣打高尔夫球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왜 틀렸습니까? 그럼 고쳐라 하면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고칩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칩니까? 我对打高尔夫球 뭐打가 있어 좋고 없어 좋고 感兴趣 아니면 感兴趣 대신에 간 대신에 뭐 써도 됩니까? 有兴趣 동사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改正하라 하면 이렇게 고치는 건 당연히 웬만하면 공부 좀 했으면 다 할 줄 압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하면 我对什么对뭐 뭐에 有兴趣对뭐에 很感兴趣 간이나 요란 동사를 써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유를 써라 하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난감하죠? 지금 이 문제 지금 3번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바로 뭡니까? 对나 여기 있는 对 보시죠? 对나 여기 있는 给 그죠? 打电 지금改正할 때는 我给你打电话 그죠? 给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对나 给나 둘 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인데 전치사를 이용해서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를 만들어서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동사 뒤에 놓고 보어로 부사어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을 부사어로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을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이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 전치사구가 부사어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뒤에 동치를 이끌고 오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문법 이 현상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이 문제에 나옵니다. 제가 기출문제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3번에서는 요 또는 용을 쓰면 됩니다. 요지에서 게이 인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금 제가 들은 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요对 인진이 되겠죠. 요것만 딱 바꾸치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对가 对가 전치사로서 介词对가 전치사로서 이것을 이끌어서 전치사 구로 만든다. 여기까지입니다. 구
주청 제빈 제고 전치사 구조를 만들어서 어디에 동사 뒤에 놓는다. 이거는 이제 동사 뒤지만 이거는 뭡니까? 동사 앞에 놓는다. 至于动词干之前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가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다 했다는 거. 그래서 하시면 명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시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전치사하고 동사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개인이 다电话 뭐 이렇게 그 지금 방금 한 같이 개인이 다電話 이런 거 같이 전치사구가 동사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이런 구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되게 단골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번째가 이것도 기출 문제에 있던데요. 지금 보시면 小时하고 点하고 钟头하고 이거 뭡니까? 지금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얘는 뭡니까? 时段이고 点은 10点이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에 이거 위에 10点 时段의 문제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그런 식의 명사에서 10点하고 时段을 묻는 문제가 이미 기출에도 나와 있더라.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근데 다 압니다. 我学了 예를 들어서 我学习了2个钟头 해야 되지. 我学习了2点 당연히 틀린 거 압니다. 그죠? 10点 10段 구분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时间名词的用法 해가지고 10点 10段에 관한 문제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4개의 10点 10段에 관한 문제 예시를 만들어 놓고 10点 10段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문법 언어학자가 그러니까 문법을 전공한 학자가 적어놓는 말 그런 식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문제를 딱 푸는 완전히 그 답에 딱 맞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기 때문에 답을 기술해놨기 때문에 10点 10段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여기서는 3点종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뭐 여기 2小时뭐 이렇게 돼 있죠. 그것만 그 내용만 바꾸면 됩니다. 틀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그 심화 이론반의 문법 그 명사 그 문법 파트 수업에서도 기술에 대비한 수업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제가 답을 이렇게 쇼밍하고 이렇게 답안 비슷한 거를 이렇게 작성해 놓은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주의가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이주의라기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답안 어떤 설명의 어떤 예시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 외우고 내가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말하겠어. 이렇게 내 답이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적어 오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완전히 무슨 이게 처음부터 진짜 뭐 맨땅에 헤딩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거 말고 이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딱 어떤 어느 정도의 분량을 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공부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시간을 예를 3월에서 6월까지죠. 3, 6월 달 동안 꾸준히 하시면 자꾸 따라하면서 쓰다고 흉내 내다 보면 우리는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흉내 낼 수 있는 어떤 그 예시를 전해주는 각 그 문법의 포인트마다 예시를 제가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까 개인이 다电话 거기서 또 마찬가지 요것도 보세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旅游邮介词对引进组成介宾短结构 이런 식이죠. 설명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시를 딱딱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改病句并说明其理由 바로 이겁니다. 빙주를 고치고 이거 이유를 써라.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에서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설을 또 한 번 더 붙여놔 쇼밍을 한 번 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每天我睡觉10点半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每天我睡觉10点半 틀린 문장입니다. 바로 고치를 하면 뭡니까? 我每天10点半睡觉 이게 맞는 말이죠.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잘 고쳐야 똑바로 고쳐야 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我每天10点半睡觉 그러면 그걸 설명해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설명하라고요.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간단하다기보다는 이제 시간만 좀 주어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만 좀 주어지면 앞으로 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겁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부담감이 아마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어떻게 써요? 문법의 포인트들마다 제가 다 그렇게 예시를 해놓을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지금 오늘 OT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출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OT를 제공했었는데요. 기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답 쓰는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범 답안해서 빙쥐는 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걸 빼고 이걸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된다. 그런 어떤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심화 이론반에서도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제가 좀 수업 중에 설명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은 외워라 하고 이제 색깔까지도 이제 칠할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까지도 칠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하고 딱 설명을 드리면 그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서 그거를 써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뭔가 기술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기출 문제를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미 기출 문제 집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기술하면 되는 거였어. 이제 점점점 이제 뭔가 주의 그죠? 뭔가 깨달아가는 어떤 시간이 계속해서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겁낼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어떤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출입구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로 공부하는 건 사실 뭐가 출제될지도 모르겠고 범위는 또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가 출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지금 우리가 입구에 들어왔는데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는 게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는 이거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그죠? 우리 1년간의 생활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선생님들 심정이 그거죠.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디가 전 진짜 나갈 수 있는 내가 출구로 나가줘야 되는데 미로를 헤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을 그렇게 무한정 내가 시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나는 이때까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아마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많을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공부 좀 덜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 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억울할 일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막막한 좀 그런 느낌이 드시는 선생님들 같으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공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법적인 지식, 현대 한유에 대한 언어학적인 지식 충분히 쌓여 있다. 만약에 충분히 쌓여 있다. 그리고 이만하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약간의 어떤 기초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쌓여있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약간의 내가 공부는 좀 그동안 내가 몇 달이지만 열심히 했어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수업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바로 그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서술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 드릴 겁니다. 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첨삭을 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당연히 합니다. 첨삭 하는데 그냥 써오십시오. 제가 첨삭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서로 뭡니까? 이거는 우디동 중국어 우디동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써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써오면 딱 보면 뭐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정말 이게 뭐죠? 좀 하여튼 갈팡질팡 작업입니다. 서로 간에 좀 갈팡질팡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이걸 또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어떤 그런 난감한 상황을 시간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연출하는 것보다는 일단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일단
일단 물고기는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 줘야 되죠. 가르쳐 주고 그 다음부터 잡는 거를 자꾸 해봐야 되죠. 그래서 수업 마지막에는 항상 1강, 1강, 2강 끝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납니다. 가이빙쥐하고 이유를 써라. 이유를 써라 하고 나옵니다. 이 중에서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위에 제가 이유 써놓은 거 있죠. 설명해 놓은 거. 이거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서 4번하고 6번하고 짝수로 갑시다. 뭐 이러고 예를 들어 2번, 4번, 6번, 8번을 서술형으로 써오세요. 이유를 써오세요 하고 제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써가지고 저한테 내좀 쓰는데 제가 설명했는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거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내 식으로 쓸 거야.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일단은 뭡니까? 잘하는 사람을 따라 모방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 모방하는 거. 내가 틀린 줄 알면서 자꾸 내 식으로 말하고 내 식으로 쓰고 그거는 굉장히 고집이죠. 고집. 그렇게 고집피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최대한 모방해야 됩니다. 모방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근데 이제 모방을 제대로 했나 못했나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중에 또 까이를 해줄 겁니다. 매번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첨삭 작업을 한 번씩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2주 강의를 모아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첨삭 지도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OT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OT.